안녕하세요. MSA 환경에서 왜 옵저버빌리티가 필수일까요? 이런 주제로 MSA 환경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이런 새로운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에는 서버 2대만 관리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많은 서버들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개발되고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의 개수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은 필수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시스템은 커지면서 인력은 부족하고 배포할 때마다 이슈가 되진 않나요? IT를 자동화하지 않으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 팀별로 서비스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은 자바로 개발하고 어떤 팀은 고랭, 파이썬, 노드.js 이런 다른 랭귀지를 쓰는 상황이 되고 있죠.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겠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겠지만 어,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빠른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 장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발팀은 애자일하게 새로운 기능을 개선하고 싶어 하지만 운영팀은 좀 건드리고 싶지 않고 안정화시키길 원합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일 겁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SRE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SRE는 2003년이면 구글이 한참 검색 서비스, 그 다음에 지메일, 뉴스, 도서 서비스 등 서비스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늘어나는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즉 개발자가 직접 운영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팀의 이름이 SRE 팀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SRE 팀을 SRE라는 방법론으로 발전시켜서 데브옵스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표준 운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자동화와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SRE에는 7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신뢰성, 가용성. 여기서는 SLO, SLA 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또 당연히 모니터링과 로깅도 해야겠고, CI/CD, 이런 자동화는 필수입니다. 장애 관리는 인시던트로 합니다. 또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도 지켜야겠고요. 특이하게도 여기는 에러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뭔가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어, 조금 들어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SRE의 일부 요소들은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성과 가용성. 이거는 쿠버네티스가 하드가 죽으면 자동으로 살려주는 오토 힐링 기능. 나는 3개의 파드가 필요해. 이렇게 정의했을 때 항상 그 개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리컨실레이션. 이런 이런 개념들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면서 CI/CD는 필수죠. 또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는 부하가 있으면 자동으로 파디의 개수를 늘려주는 오토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쿠버네티스만 도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남는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는 맨 처음 번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작되고 개발, 운영,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노력이 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 개발은 애자일 방법론을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운영할 때는 데브옵스 방법론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운영하는 이런 방법론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드린 SRE 같은 개념을 이용하면 사업화에 있어서 개발과 운영 간의 간극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SRE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SRE의 신뢰성과 가용성에 있어서는 SLA, SLO, SLI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LA는 아시다시피 계약입니다. 계약에는 정확한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요. 우리 서비스는 어, 계- 계약 조건을 명시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위반하면 환불하겠다. 이런 조항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환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SLO라는 서비스 수준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SLI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SLA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SLO라는 목표를 만족시켜야 되고, 그 SLO는 SLI로 측정하는 것이 되겠죠. 좀 개념적이라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 장애나면 제가 빨리 해결할게요. 이렇게 계약은 하진 않죠. 수치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희는 99.9% 가용성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이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 API는 95%가 200ms 이하로 처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화된 수치로 얘기하는 것이 SL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SLO를 지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이 SLI가 되겠죠. 그런데 SLI에 있어서 좀 특이한 점은 SLI는 필요한 사용자 측면에 필요한 수치만 SLI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이 65%인데 응답 시간이 꼭 느려질까요? CPU가 65% 친다고 응답 시간이 100% 느려지는 경우는 있진 않죠. 그래서 응답 시간에 관계된 것만 SLI 지표로 여겨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SRE에서는 에러 버짓, 오류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언제나 새로운 기능을 빨리 배포하고 싶어 하고 운영팀은 배포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꼭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류 예산이라는 것은 SLA, SLO를 지킬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오류의 양을 계산해서 그 오류 양 내에서 활용하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컵에 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 원형적 사고라고 하던데 들어보셨죠? 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게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의, 컵의 물의 양을 오류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류 예산이 이만큼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포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죠. SLA, SLO에서 가용성을 99.95%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
한 달 30일간의 장애 허용 시간이 21분입니다. 21분만 생각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한 달에 21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놔둬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 오류라면 21분 장애지만 여기서 1%만 오류가 난다면 허용할 수 있는 오류 시간이 36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법같이 시간이 늘어났죠. 0.1% 오류라면 15일 동안 오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LA, SLO 조건을 맞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오류 예산, 허용할 수 있는 오류의 양이 계산되고 예산을 다 소진해 나간다면 배포를 줄여서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예산이 좀 남아있다면 새로운 기능을 배포해 봐가지고 뭐 예산을 좀 더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SLE에서도 다른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나면 대응 프로세스를 잘 해가서 장애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자 이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응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SRE에 있어서 장애 관리 인시던트라고 하는데 그것의 핵심 요소입니다. 어, 쿠버네티스 환경의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아주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지만 옵저버빌리티는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웹, 아스, DB 이런 환경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쿠버네티스, MSA 같은 새로운 IT 환경이 도입되면서 이런 환경들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옵저버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은 저희도 APM에서 매트릭을 수집하고 있지만 어떤 값이 얼마이면 알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옵저버빌리티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시화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트릭, 트레이스, 로깅 이것이 이제 옵저버빌리티의 3대 요소가 됩니다.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또 분산된 MSA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트레이싱이 필요합니다. 로그를 수집해서 어떤 일이 났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한 것이 어, 코드 중에 병목을 찾을 수 있는 프로파일링 기능을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보면 매트릭스 소집 도구로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트레이싱 도구들로는 예거, 집킨 이런 도구들이 있고 로그 수집기로는 로키, EFK, ELK 같은 스택들이 있죠. 여기서 문제는 이런 각각의 옵저버빌리티 3대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각의 도구들을 따로 설치해서 따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APM을 만들어 고객사에 배포하면서 여러 환경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 도구에서는 에이전트 하나로 파드, 컨테이너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노드에 하나만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언어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쿠버네티스, MSA 같은 이런 환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SRE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지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인프라에 대한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이런 모니터링들도 필요할 거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또 SRE를 대응하기 위한 뭐 SLO, SLI 같은 지표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보안 측면의 그런 기능들도 필요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도구들이 각각의 기능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오픈마루 옵저버빌리티 도구이고요. 그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 분석이라든지 트러블 슈팅에 특화된 오픈마루 APM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데모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망원경 쇼핑몰인데요. 이렇게 각각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발된 어플리케이션도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NET,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C++, 고랭, 자바, 파이썬, PHP, 노드.js, 뭐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쇼핑몰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옵저버빌리티로 찾아가는 것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눈에 볼 수 있을까? 저희도 고객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눈에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 맵을 보게 되면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우스를 가져다가 대게 되면 그 호출 관계가 표현되고요. 지금은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보고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신호등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신호등마다 각각 항목별로 어, 현재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SRE에서 필요한 SLO 조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SLI 지표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그 MSA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호출하는 쪽, 호출받는 쪽, 이것들을 다운스트림,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을 양쪽으로 표시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항목에는 SLO와 SLI들이 표시되어 있고, 신호등이 있어서 서비스의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RE인데요. SRE에서 필요한 것들은 SLO, SLI, 에러 예산, 인시던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옵저버빌리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데모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시던트를 보고 있습니다. 인시던트 중에서 지금 애드 서비스, 광고 서비스의 인시던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응답 시간이 7.9%, 8%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응답 시간의 목표는 99%가 500ms 이내에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한 트랜잭션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는 지속되고 있고요. 애드 서비스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어, 지금 응답 시간이 이렇게 느려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오류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JVM이라는 곳에 신호등이 켜졌는데요. 주황색으로. 보시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지시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JVM이 중단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느려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JVM 풀지시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 CPU 사용량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원인은 JVM의 메모리가 소진돼서 서비스가 느려졌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데모는 저희가 옵저버비리티의 3대 요소로 매트릭, 트레이스, 로깅,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파일링 기능으로 문제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가 느려져서 인시던트가 발생했고요. 그 인시던트를 보면 응답 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LO는 빨간불이 켜졌고, 여러 가지 인스턴스가 4번이나 재시작됐기 때문에 주황불이 켜졌습니다. CPU 사용률이 높은 상태이고요. 또 메모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OM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인스턴스가 4번이나 재기동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봐도 워커 2에 있는 파드가 다른 곳에 있는 파드들을 어떻게 호출했는지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인을 못 찾아서 프로파일링으로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CPU가 치솟는 구간이 있는데 이 막대가 긴 것이 CPU 시간을 많이 소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가 긴 것들을 계속 추적하여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DNS를 룩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DNS 도메인 네임을 찾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탭 중에 도메인 이름이라는 탭을 들어가 보면 DNS 요청을 했지만 모두가 DNS 룩업 오류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 또 아래에 보시면 DNS의 응답 시간도 같이 표시가 될 겁니다. 요 항목을 보면 DNS를 룩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가 느려졌다. 이렇게 체크아웃 서비스가 느려진 원인을 DNS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모로는 로그를 보는 방법인데요. 로그를 봐서 실제 문제가 발생된 실제 원인을 보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APM에서도 현재 로그를 테일처럼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옵저버빌리티라는 것은 한 번에 한눈에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옵저버빌리티에서는 로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해서 저희가 패턴으로 보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책 프론트엔드라는 서비스에 8건의 오류 패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오류가 83%는 이런 패턴, 이 패턴으로 보이는 로그들은 이런 분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오류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점은 시간이라든지 숫자 몇 개만 틀린 채 오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패턴으로 보게 되면 83%는 이런 오류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 13%의 오류 패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전체 로그 중에 이런 오류 패턴이 어, 얼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먼저 잡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MSA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분산 추적에 대해서, 트레이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체크아웃이라는 서비스가 빨간불인데 한번 들어가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추적에 들어가게 되면 분산 추적에서 실제 어떤 트랜잭션들이 MSA 간에 서로 어떻게 호출됐는지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류가 발생된 트랜잭션, 지금 체크아웃 하위에 호출된 트랜잭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추적 보기를 보면 상위에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체크아웃을 호출했는지 이것들을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빨간색을 클릭해서 오류 메시지가 뭔지 확인했고요. 체크아웃에서도 빨간색, 오류가 난 것들에 빨간색이 있기 때문에 DNS 네임 룩업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원인을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호출 관계에서 이 호출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SRE 같은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일부 기능들은 쿠버네티스만 도입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요소 중에 서너 가지 요소들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 비는 구간이 있는데 그 비는 구간은 오픈마루 APM과 오픈마루 옵저버비리티를 이용하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론인 SRE 방법론과 그 XRE 방법론을 채울 수 있는 옵저버빌리티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